오늘 여러분과 함께 탐험해 볼 사색의 여정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는 뜨거운 불씨, 분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분노에 대해 깊이 성찰하며 우리가 어떻게 이 감정을 다스리고 더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남겼습니다. 특히 그의 명언 중 분노는 내 마음의 독이라는 구절은 우리가 분노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이 문장은 단순히 분노가 해롭다는 경고를 넘어 분노가 우리 자신의 내면을 파괴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왜 분노를 독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독을 해독하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분노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혜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분노가 겉으로 드러날 때 그 무익함과 어리석음을 통찰했습니다. 그는 분노나 증오를 말이나 표정으로 드러내는 것은 매우 쓸모없고 위험하며 어리석고 심지어는 가소로운 행동이라고 단언합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가 발에 채이는 돌멩이에 화를 내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를 생각해보면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길가의 돌멩이가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돌멩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발길질을 한다 한들 그 돌멩이가 사라지거나 우리에게 사과할 리는 만무하죠. 오히려 우리의 감정만 격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사람으로 비칠 뿐입니다. 이처럼 쇼펜하우어는 우리를 불쾌하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 그것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불완전하고 어리석은 것들 중 하나로 이해하고 가볍게 넘겨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모든 불쾌한 일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분노의 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이죠.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불쾌한 상황들을 마치 거슬리는 돌멩이처럼 대하는 지혜.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분노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 인내와 관용의 미덕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갈등을 피하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너그러운 마음, 즉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여 불필요한 피해나 손실을 막고 상대방을 너그럽게 이해함으로써 다툼과 싸움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그는 가능하면 누구에게도 적의를 품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적의는 곧 분노의 씨앗이 되고 결국 우리 자신에게 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흔히 인내라고 하면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정한 인내는 단순히 억지로 참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 한계 안에서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의 총량이 100이라면 120이나 150의 스트레스를 억지로 참으려 하기보다는 100 안에서 감정을 조절하고 그 이상의 상황은 피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감정적 역량을 알고 그 범위 안에서 평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인내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행동에 분노하고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마다 실망하고 그들의 행동을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한 번 절교한 친구와는 다시 화해하지 말라는 조언을 남기기도 했는데 이는 인간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타인의 본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한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우리의 분노는 결국 상대방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한계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즉,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의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에 지쳐 냉정한 판단조차 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때 무턱대고 자신을 성찰하려 하기보다는 차라리 잠자리에 드는 것이 낫다고 조언합니다. 자기 혐오에 빠지는 것은 영혼과 육신이 휴식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억지로 자신을 반성하려 하면 오히려 더 깊은 우울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치 배터리가 방전된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려 할 때 오히려 더 큰 오류가 발생하는 것처럼 말이죠. 충분한 휴식을 통해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나면 비로소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가 혐오스러울 정도로 지쳐 있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을 청하는 것이야말로 분노와 자기 혐오의 도구로부터 자신을 치유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임을 기억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행복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덜 불행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행복하게 사는 것의 진정한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한한 행복을 좇기보다는 불행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과도한 욕심이나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대신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는 데 집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그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지 말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조언합니다. 고통을 기꺼이 즐기라는 그의 말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단순히 피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랑하지 않는 것과 미워하지 않는 것에 세상의 절반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의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사랑할 필요도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미워할 필요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나 감정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지혜로운 통찰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을 단순히 부정적인 것으로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지혜는 우리가 분노의 독에 사로잡히지 않고 보다 평온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타인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충분한 휴식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것, 그리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는 것이야말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부터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가슴에 새기고 우리 마음속에 분노라는 독이 아닌 평온이라는 꽃을 피워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좀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는 단순히 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분노를 느끼는 근원에는 종종 그 사람의 행동이 우리의 기대나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실망감이 자리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실망감의 반복을 통해 우리가 상대방의 고유한 본성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그 본성의 기인한 행동을 우리의 통제 범위 밖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역설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불필요한 분노를 줄이고 감정적인 소모를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는 우리에게 타인의 행동을 바꾸려 노력하기보다는 우리의 반응과 태도를 조절하는 데 집중하라고 조언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친구에게 매번 분노하는 대신 그 친구는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본성을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중요한 약속은 다른 친구와 하거나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기대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의는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관계를 관리하고 우리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은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을 이룹니다. 그는 우리가 종종 자기 혐오와 깊은 우울감에 빠지는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단순히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내면의 영혼과 육체가 강력한 휴식을 갈망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혹사당한 기계가 과부하로 멈추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과 신체도 한계에 다다르면 더 이상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에서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기 성찰조차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피로에 찌든 상태에서 애써 자신을 비판하거나 부족한 점을 찾아내려 할 경우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에 매몰되어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대처법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바로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는 잠이 영혼과 육체의 가장 강력하고도 자연스러운 치유제임을 강조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통해 몸과 마음의 피로가 해소되면 왜곡되었던 감정의 필터가 거치고 비로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의는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수면의 중요성을 철학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하며 자기 관리와 정신 건강의 필수 요소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스로가 감당하기 힘든 자기 혐오나 분노에 휩싸여 있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잠에 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현명한 행동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관념에 도전하며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성취나 끊임없는 즐거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덜 불행하게 사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것이 종종 달성하기 어렵거나 일시적인 환상에 불과할 때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행을 최소화하는 것이야말로 훨씬 더 지속 가능하고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거나 사회적인 성공 기준에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스스로를 고통 속에 밀어넣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외부의 기준에 맞추려 애쓰기보다는 우리 내면의 만족과 평온에 집중함으로써 불필요한 고통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값비싼 물건을 구매하거나 과도한 소비를 하는 대신 진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에 집중하고 소박한 즐거움에서 만족을 찾는 것이 덜 불행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기꺼이 즐기라고 말합니다. 의는 고통이 우리의 삶에서 불가피한 요소임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강인한 내면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패나 좌절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회피하거나 부정하기보다는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었는지 성찰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는 것이 바로 고통을 즐기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를 더욱 유연하고 강인하게 만들며 삶의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는 사랑하지 않는 것과 미워하지 않는 것에 세상의 절반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의는 감정적인 집착과 증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을 억지로 사랑하려 하거나 모든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정신적 에너지와 시간을 소모시키는 불필요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내면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따라서 쇼펜하우어는 불필요한 인간관계나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과도한 감정 소모를 경계하라고 조언합니다.
대신 우리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와 중요한 가치에 집중하고 그 외의 것들로부터는 한 발짝 떨어져 관조하는 태도를 가질 것을 권합니다. 이는 냉담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지혜로운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며 그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자기 개발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룹니다.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통해 외부의 자극이나 타인의 행동에 무분별하게 반응하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감정을 현명하게 조절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듯이 우리 내면의 감정 상태를 인지하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멈춰서서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십시오.